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신규 이민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새로 미국인이 된 모든 이민자를 환영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도록 돕는 것인데요. 이민 서비스국도 $10,000,000를 들여 시민권 취득을 돕게 됩니다. 백악관에서의 미국인 지원 태스크포스는 모든 주민을 환영함으로써 커뮤니티를 강화하기라는 70페이지짜리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시행 지침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실리아 뮤노즈 백악관 국내 정책 담당 보좌관과 리언 로드리게즈 이민 서비스국 국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여기에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17개 정부 부처와 민간 이민단체들의 연합인 새 미국인을 위한 전국 파트너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민자의 사회, 경제, 언어적 통합에 주력한다는 목표에 따라 각 신규 이민자의 순조로운 동화를 위해 로컬 정부 등이 마련해야 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시민권 취득 캠페인을 다양한 언어로 전개하고 이민 서비스국은 $10,000,000를 조성해 시민권 취득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표준시험 대상자 110만 명 중 시험 거부 학생이 2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학교에서의 시험 거부율은 무려 95%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3에서 8학년 대상 표준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 거부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맨해튼 로 이스트사이드 인스티튜트 포 콜라보레이션 에듀케이션 중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대상자 가운데 85%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또 브루클린의 뉴스쿨에서는 무려 95%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PS 321에서는 재학생의 약 35%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락빌 센터 학군에서도 약 60%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했고, 이와 같은 집단 시험 거부 현상은 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일까지는 영어 시험, 22에서 24일까지는 수학 시험이 치러지는데, 시험 대상 학생 110만 명 가운데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2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는 시험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시험 거부 움직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선 의원이며 현재 주 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뉴욕주 공화당 최고위 정치인 딘 스켈로스와 그의 아들 애담 스켈로스가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부정거래와 위법적 압력, 부당급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딘 스켈로스 뉴욕주 상원 의장과 그의 아들 애덤 스켈로스가 수익과 관련해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스켈로스 의장의 아들이 고용된 애리조나주에 있는 앱테크 인더스트리와의 계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스켈로스 의장의 주요한 정치적 무대인 나소 카운티 빗물 정화 사업 사업자로 앱테크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애담 스켈로스는 또 고용된 적이 없는 보험 타이틀 회사에서 $20,000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한인 자본이 인수한 뉴 밀레니엄 뱅크가 오늘 퀸즈 베이사이드에 대출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뉴욕 지역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퀸즈 지역 한인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SBA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퀸즈 베이사이드에 대출 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오늘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진행된 테이프 커팅식에는 허홍식 뉴 밀레니엄 뱅크 행정과 김영길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길 이사장은 뉴 밀레니엄 뱅크는 뉴욕, 뉴저지 한인 상인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베이사이드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베이사이드 이 지점을 통해서 이 지역의 활성화와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또 기업들을 도와주는 아주 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홍식 행장은 뉴욕의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소상인들이 많은 만큼 고객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하는 VIP 컨설팅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신속 정확한 SBA 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베이사이드에 뉴욕 영업본부를 오픈해가지고 뉴욕 지역의 고객들한테 특히 SBA 대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뉴저지에서 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뉴 밀레니엄 뱅크는 오는 7월 대출 사무소가 위치한 베이사이드 건물에 은행 지점 확장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전 세계에서 2번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자 없이 어느 나라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세계가 인정하는 여권인데요. 여권 파워 1위는 미국과 영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문사 아톤 캐피털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여권 파워 순위라는 여권 지수를 개발해 발표했습니다. 이 여권 파워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나 외국에 도착하자마자 즉석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많이 가진 여권이 가장 힘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세계 1위 여권은 미국과 영국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여권의 소지자는 147개 나라에 선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이어 2위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로 145개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3위, 일본과 덴마크, 싱가포르가 핀란드, 네덜란드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스위스가 5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레바논과 가봉, 캄보디아와 함께 4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방문국은 74개국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보다 뒤져 나란히 45위에 그쳤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어제 최종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산세 환급이 부활되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확대됐으며 교육과 시니어 부문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시의회 예산안에 따르면 연가구 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250달러씩의 재산세가 환급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2배로 늘어납니다. 당초 시의회는 최대 500달러의 재산세 환급을 검토했지만 이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안은 또 1,490만 달러 규모의 이민자 프로그램 지원금도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공립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에 걸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현재 여름방학 중 6주 동안 시행되는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뉴욕시경 경관 1,000명 추가 채용과 시니어 센터 운영 지원 확대, 시전역 도로 개보수공사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예산안은 앞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발표한 것보다 4억 700만 달러가량 늘어난 것으로 양측은 6월 말까지 협상을 거치고 최종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수혜 연령의 상향 조정이 거론됐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거대한 나라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권자를 의식한 듯 단계별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4일 뉴햄프셔에서 가진 연설에서 1조 달러의 빚이라는 국가의 가장 큰 도전 과제를 진솔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를 위해 메디케어 수혜 연령과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9세로 높이고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조기 은퇴 연령은 현재 64세에서 62세로 낮추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고 밝혔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국가 부채의 주요 원인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을 비롯한 노년층의 복지 혜택이라고 지목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65세에 근접한 유권자를 의식한 듯 메디케어의 경우 2040년까지 수혜 연령을 67세로 높인 뒤 2064년에 69세로 올리는 단계별 연령 인상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연금 역시 2022년부터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5년 만에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적자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매년 이어지는 적자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9%의 요금 인상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이르면 이번 주 최대 9%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과 운영 스케줄 축소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 추진은 지난 2010년 평균 22%의 요금을 인상한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뉴저지 트랜짓은 요금 인상으로 3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8천만 달러로 줄였지만 여전히 매년 예산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당국은 이미 주말 운행 축소나 운행 중 일부 기차칸의 폐쇄 등으로 운영비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직원 복지 비용이 상승해 적자를 줄이기 어렵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관계자는 만약 당국이 이번 주 내로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이달 말 세부 요금 인상안과 축소되는 운행 스케줄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공청회와 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고 새로운 요금제는 2016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명한 사립 킨더가든의 경우 입학 경쟁률이 하버드대보다 어렵단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 학기 뉴욕시 킨더가든은 지원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원하는 곳으로 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교육국은 올 가을 학기 킨더가든 입학을 위해 6만 7천여 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72%가 일지망에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지망 배정률은 지난해보다 1%로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일지망 배정률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올해로 2년째를 맡고 있는 온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한편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교들의 입학 대기 명단도 줄고 있지만 인기 있는 학교들은 여전히 대기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 있는 학교들 가운데 한인 학생들이 많은 퀸즈의 25, 26 학군에서는 PS24, PS120, PS159, PS221 등이 꼽혔습니다. 켈맨 팔니아시 교육감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담배값이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또 흡연을 할 수 있는 나이도 21살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담배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최근 담뱃세를 한 갑당 $2 증액하고 법정 흡연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강한 금연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인타운의 한 담배 판매업소에서는 연령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라간다고 피우는 학생들이 안 피울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 본인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부탁하고 형들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괜히 경제만 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좀 어려워지겠죠.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대 전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엄격한 반흡연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의 비율이 절반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998년 담뱃세를 한 갑당 87센트밖에 올리지 못한 뒤로는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담배의 사용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담배 회사들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담배 회사들은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담배 광고 캠페인과 로비 자금으로 모두 6,4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담배세 증액안을 발표한 리처드 펜 주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4만 명에 달한다면서 강력한 금연 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담배세를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확보된 세수로 빈민들의 의료보험 서비스에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꽃미남이 되고 싶은 남성들이 많습니다. 외모 가꾸기 열풍이 남성 사이에서도 불고 있는데요. 예뻐지고 싶고 깔끔해지고 싶은 남성이 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손님. 그런데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수염이 난 남성입니다. 29살의 영업사원 카와세 씨는 이곳에서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営業でやはりちょっとだらしない顔でお客さんに会うのも良くないなということで、はい、飲み過ぎた次の日とかは大体来るようにしています。 손톱을 부드럽게 갈아내고 각질을 잘라낸 뒤 꼼꼼히 영양제를 발라줍니다. 손질을 마치고 깨끗해진 손을 들어보이는 사람은 중년의 회사원 아사히 씨. 깔끔해진 손톱을 보노라면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気づかないところ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やっぱりやっていくことによって、自分自身の気持ちもすごく楽しくなる。 최근 일본에서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는 남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용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 새 2배나 급증했고 TV에서 남성용 제모기 등 남성만을 위한 미용 관련 제품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엔 30, 40대 남성 전용 몸냄새 제거 제품이 상반기 히트 상품으로 선정됐을 정도입니다. オープン当初から男性の人数は4倍ぐらい、5、60代の社長さんたちがすごく多かったんですけど、ここ2、3年では20代後半から40代の 일본 남성들 사이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남성도 보기 좋은 외모가 능력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과거 남성이 대부분이었던 일터에 여성들이 많아진 탓이라는 겁니다. 남성들까지 외모 중심 사회에 가세했다는 비판도 없진 않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외모 가꾸기 열풍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성미 소수계 업체가 뉴욕시 정부의 조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크로울리 뉴욕시 의원 등은 뉴욕시 정부와 계약돼 있는 조달업체 직원의 성별과 인종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보고된 정보는 시위원회에서 분석한 뒤 향후 조달 용역업체 선정 시 여성과 소수계 업체 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새롭게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벤 칼로스 뉴욕시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로스 시 의원은 입주를 하는 동시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오는 21일에 치러집니다. 올해는 총 591개 학군 가운데 18개 학군에서 치러질 계획입니다. 이 18개 학군 중에는 한인들이 많은 버겐 카운티 해켄셋과 팰리세이즈 파크, 클립사이드 파크, 페어뷰, 갓필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은 교육위원 선출뿐 아니라 2015에서 16학년도 교육 예산안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지부가 고교생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아시안 고교생 2, 3학년생으로 프로그램은 7주간 유급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대학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오는 5월 15일 마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쌀쌀한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